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화사하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봄을 좋습니다. 맞이해서. 네. 자, 얼마 전에 네.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 지인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자, 그런데 네. 이 동네를 고르는 기준이 바로 이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 요게 이제 그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오,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 네네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지인분은 어차피 밖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적적하시고 네. 외롭고 네. 좀 그렇잖아요. 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좀 거기 나가셔서 좀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좀 만났으면 그런 배려의 차원이지요. 야,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깊은 친구분이시네요. 정말 효심이 가득하신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뭐 친구도 사귀시고 또 취미도 즐기시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안심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노숙 협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어르신 복지관의 관장이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20년간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협회장으로는 4년 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TV에서 만나 뵙게 되어 무한 영광이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길게 소개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해주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협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정말 주역이신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지역 복지관 관장이시면서 협회장까지.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관장들은 기본적으로 멀티이기 때문에 많은 직책이 없는 것도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몸 담고 계시는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는 전국 노인복지관이 회원기관으로 있고요. 네. 341개 회원기관이 있습니다. 네. 오. 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협회는 1998년도에 만들어져서 26년째 일을 하고 있고 네. 국가의 노인복지의 전달체계 하나로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직원들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전문가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 협회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거고 협회의 기본 기능과 역할은 노인복지관이 잘 지역사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협회 일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법 개정, 복지정책 제안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교육까지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놀란 게 전국에 341개나 되는 노인 복지관이 있다고 합니다. 341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노인복지관이라는 말 저희가 이제 뭐 흔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희 동네에서도 본 적도 있고 한데 노인복지관이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가령 양천구에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우리 목동어르신 복지관이 9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목사동에 있는데
목사동의 공공기관은 주민자치센터만 있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동사무소. 그런데 복지관이 딱 생기니까 동네가 환해졌다. 우리 동네의 메카가 됐다. 노인복지관이.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또 평화로움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노인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또 발전과 네. 또 화합에 이바지하는 역할까지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노인복지관하고 생각해보면 사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옛 시절에 우리가 노인의 복지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일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 어떻게 좀 생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한 질문, 좋은 네. 질문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선시대에 이제 둘에 같이 네. 돕고 살아가는 거가 이제 복지였었는데 한국의 노인복지, 사회복지가 정착하게 된 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네. 나타난 고아, 과부, 그러니까 아동과 여성, 노인이 전쟁 피해자로서 먹고 사는 거가 정말 힘들었을 때 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선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전의 역사도 굉장히 복지 역사가 있습니다만 네. 노인복지관은 구체적으로 1900년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95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 지금 제일 오래된 노인복지관이 최초 노인복지관이 서울의 남부 노인복지관, 북부 노인복지관. 네. 그게 이름이 관악노인복지관, 노원노인복지관이 최초로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 지역 주민의 정말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국 구석구석에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서 전국에 한 400개 정도 된다라고 보면 아직도 더 많이 생겨야지 되는 거가 있고 실제로 전국에 36군데 지자체의 노인복지관이 없는 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네. 초고령화, 초초고령화 사회 노인의 전 국민의 25%의 노인 1,000만 명 노인 시대에서 단 한 명의 노인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노인복지가 더 촘촘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얘기 들은 것 중에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되고 요즘은 다 이제 뭐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살았네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어쨌든 의식주가 어떤 그 복지의 기본이었다는 거, 그거 한번 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면서 네. 이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관장하고 지원하는 곳이 지금 계신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입니다. 네. 그래서 협회 하는 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협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요? 기본 조건은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관장으로. 또 5년 동안은 관장 수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네. 조건에 딱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역에 16개 지회가 있는데 지회장 역할을 하면서 광역 복지, 광역의 노인복지 경험을 한 분이 더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년 이상 광역에서 지회장을 경험을 한 분이 중앙선거에 나오게 되고 중앙선거에는
관장님들이 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우리도 유권자가 있습니다. 아, 투표로. 네. 우리도 네. 선출직입니다.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네. 선출직이시군요. 선출직이라 선거운동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정하게, 신뢰감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출마는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연임이 돼서 이야. 2년 차 더 하고 있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자, 8대에 이어서 이제 9대에도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우리 회장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어떤 거 복지 중에서요? 아니 지금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네. 사회를 보시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거. 호흡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소통이라고도 소통. 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소통.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인복지관 340개가 넘는 관장님들 간의 소통이 잘 될까? 341명의 부장들이 소통을 잘할까? 14,000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별 기관에서 또 지회 차원에서 또 중앙 차원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250개 기관을 다 다녀봤어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다가온 거가 관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관장님들 40대 말 50대 초 4말 5초 네. 이 관장님들의 부장들의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라는 한계 또 여러 가지 네. 조건에 의해서 네. 중앙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조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개별 기관에서 일을 더 잘하고 싶다. 네. 정보도 좀 더 많이 습득하고 싶다. 그쵸. 네. 더 훈련을 받고 싶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들, 부장, 과장, 중간관리자 이상들이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중앙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15개를 만들어서 한 15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15명이 마치 중앙협회장인 것처럼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었는데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잘하는 분이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건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조건이요? 지역, 성, 가능한 한 연령,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 안배를 해서 네. 특정 지역에 훈련이 잘 된 관장님이나 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몰리는 거가 아니라 전국 공익 균등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전달 체계가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제가 잘한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야. 그래서 소통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국 각지에 ht어져 있는 이런 기관들과 좀 무수한 그 직원분들을 다 아우르려면 정말 그 소통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칭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어필하고 자랑하는 거, 난 이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약간 수줍어 하시면서도 또 본인이 한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네. 협회장님의 연임의 비결이 아닌가. 연임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을 당당하게 이게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나 부끄러워서 나 말 못하겠어. 이거 아니거든. 요즘은 이제 무조건 당당하게 자랑할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훅 치고 들어가서 깜짝 놀라셨군요. 놀랐습니다. 예. 근데 너무 당당하시고, 네. 예,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은 많이 알리는 게 저는 항상 네. 좋다고 또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계세요. 정말 맞아요. 인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소통이 너무 잘 돼. 네. 우리하고도 소통이 좀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협회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내 삶의 원칙은 이거다.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뭐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제 자신도 궁금해지네요. 네. 예, 삶의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저는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잘 됐으면. 너무 평범하면서도 특색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질문하실 때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뭐 많은 일꾼들이 직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가 가장 노인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할까? 네.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소통인데 네. 소통 자체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옛말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이제 깨어야지 법에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양한 직종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것을 공감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서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정말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제 25년째 이어져 오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5년을 이어오면서 역대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년이라는 청년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일이 많았을까. 네. 제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네. 첫 번째 이제 창립을 할 때는 정말로 몇 개 안 되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이제 막 세워진 거를 그 집으로 말을 하면 골격을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네. 공구리 친다 그러죠. 탄탄하게 하는 거, 네. 씨를 뿌리는 거. 네. 가 되는 거고 씨를 뿌렸으면 그게 잘 또 싹을 네. 틔우고 잘 자랄 수 그렇죠. 있도록 또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25조년 된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둥글이 이렇게 굵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먹고 자고 입는 거가 네.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이제 은퇴를 해서 사회로 다 나오고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지금 현 시점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저 학력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고연령인 지금 현재 우리 부모의 세대 지금 우리 큰 형님 뭐 큰 언니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복지관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에서도 다양하고 갖고 있는 의식 또한 굉장히 이렇게 넓다고 다양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까 이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도 하는 분들이 습관이 돼야지 하는 건데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네. 여가, 문화, 예술 를 통해서 교육 훈련 받으시면서 사회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그 앞서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복지관으로 들어오면 다시 사실 재세팅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리 전문직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네. 사회와 복지관은 또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새로운 삶을 터득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 바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고 네. 사회에 환원하고 또다시 그게 일자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나타나고 네.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의 빈 곳을 채워주는 그래서 어린아이, 청장년, 요새 이제 이슈가 혼자서 네. 살아가는 1인 가구라든지 네. 또 청년들 고립 상태에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네. 청년들, 네네네. 노인 자살, 우울 문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네. 그 문제 많은 곳을 다양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 찾아가서 어떤 네. 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아주 풍성한 경험을 갖춘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역대 컸고 좀 성공적인 사업의 네. 하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그쵸. 다시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네. 이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회에 자신의 어떤 그 봉사로서 네. 활동을 한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올해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이제 협회에서 좀 추진하는 또 핵심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천사가 굉장히 깊었는데 네. 올해라고 딱 말씀을 하시면은 네. 올해는 웰다인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웰다인이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는데요. 예. 우리가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죽는다라는 거는 잘 사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잘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껄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참았을 걸. 이제 이런 네, 아쉬움을 네. 남기는 네. 것을 껄껄껄 없애기. 이제 이런 이벤트도 네.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산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고 친구들, 친지들에게는 이웃에게는 무엇을 내가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혹시 내가 부족한 거가 있다라면 후회되는 일이 있다라면 다시 성찰해서 그것을 삶의 수정 보완을 해서 정말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내가 참 잘 살았어. 네. 내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믿던 신에게 와락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웰다잉이라고 웰다인. 네. 껄껄껄 할 거 많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참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삼걸 껄껄껄. 예. 우리가 이제 다다다 삼다로 바꿔야 됩니다. 네. 잘 먹었다. 사랑했다. 오. 나는 간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삼다 운동으로 괜찮습니까? 노인복지관 협회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업에 좀 내년 사업에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회장님 제가 회장님 할 그런 건 안 되고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로 한번 가서 네. 우리 시니어 분들과 네. 네. 즐겁게 한번 놀다 오겠습니다. 이야, 네. 진짜 잘하시네요. 네. 네. 괜찮잖아요. 네. 잘 먹었다. 사랑했다. 네. 나는 간다. 야. 실제로 잘 있어라, 난 간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몇 시간 있다가 탁 가시는 거.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안 죽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죽기 싫다. 아하. 그래요. 자, 올해 핵심적인 사업은 웰다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협회에서 아무래도 좀 흐름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천만 노인 시대 네.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려고 하는 20%가 되는 이 시점에 네. 정말 과제도 많고 과업도 많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까? 어르신들이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국가와 사회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이 고민을 참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직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네. 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로서 이제 큰 소비 형태 트렌드를 바꿀 거가 이제 노인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예, 예. 뭐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네. 그런 이제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젊은이들에게 언덕이 되어주는 젊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 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들, 어르신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아직도 뭘 달라. 굉장히 사회에 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떤 뭐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기회가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왜곡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노인 인구는 인력, 인재로 국가 시스템에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젊은이들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구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는 인재로서, 인력으로서 다시 재세팅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협회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 당사자들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좀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졌던 어르신들의 이런 사회적인 역할들이 좀 더 정교하고 네. 교육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배 시민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인데 이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하면서 그 정책 네.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어르신의 눈으로 지역 주민의 눈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바꿔주십사 라고 네. 제안하는 거를 지금 4년째 했고 원래 5년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지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비하는 그를 넘어서서 네. 훈련,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빈 곳, 네. 아직도 더 보완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하는 것까지 우리 선배 시민, 어르신 당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네. 인생의 또 사회의 선배님이시네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뭐 교육하고 또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재세팅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저는 가장 큰 순기능은 네. 그냥 일단 거기서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쓰임이 없나? 나는 이제 찾는 데가 더 이상 없나? 근데 그러면 더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한 어르신들을 보면.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이렇게 복지관을 해놓고 우리 이렇게 회장님처럼 좋은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동료들도 만나고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밝아지고 그렇죠. 마음의 문을 좀 열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 오늘 네네. 굉장히 네. 사회를 잘 보셔요. 맞나요? 오, 네. 딱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이제 좀 나가려고 나도. 네. 어쨌든 그런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런 순기능을 제대로 정말 해주고 계신다. 고마운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전국에 앞서서 341개입니다. 얼핏 보면 많은 숫자 같지만 제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41개 회원기관, 자,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 기관들이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네네. 341개가 지역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노인으로 살아가는데 양질의 서비스 또 서비스의 양이 질과 양의 현격한 차이가 네. 있다고 보는 거고 네네네네. 우리 협회는 차이가 혹여라도 차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거가 그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 전달 체계에서 예산과 관련돼 네. 있는 거가 첫 번째인 거고요. 네. 이 예산이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제 다 넘어가서 2004년도에 지방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그 단체장께서 복지 의식이 높으면은 복지 간의 예산이 많이 네. 투입되고 네. 뭐 이렇게 땅 파는데 많이 써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복지 영역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무장애 데크길이 또 무장애 길이 생겨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규모를 잘 지방 정부의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우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 또 4월 10일 총선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12개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다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서 큰 역할을 하실 터인데 그때 법과 관련된 것, 네.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우리랑 같이 호흡 맞춰서 대한민국의 노인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공평하게 네. 지역에 좀 소외되는 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해결되기 위해서 아까도 뭐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정부 어르신 사이에 이제 복지관의 역할과 그쵸. 기능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우리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인들은 중간자 역할, 매개인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법과 관련된 것, 제도와 관련된 것, 예산과 관련된 것 이야기하는 거는 곧 어르신들의 욕구인 거고 이 욕구를 특정 지역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아니라 네. 골고루 대한민국 어디서 살아가는 노인이든지 간에 어르신이든지 간에 이 예산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보건복지부와 또 국회와 의견을 냈을 때 잘 네. 들어주십사, 함께 해주십사, 파트너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선진국들을 보면 이제 선진국들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협회장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적.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복지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이 일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복지 예산이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절반 가까이 되는 거가 사실인데 그 예산은 의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예. 아동수당이랄지 의무적으로 노인수당이랄지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장애인 수당이랄지 기본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그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지 국가에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 체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인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거가 아직도 사실인 거고 네. 피부에 와닿지 않도록 않는 거가 사실인데 네. 작년에 우리 그 양천구 관장님들이랑 네. 제가 미국을 처음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셨군요. 제가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선진 복지국가 많이 견학을 했는데 네. 미국은 처음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 우리나라 예. 복지가 세계 으뜸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도. 왜 으뜸일까? 네. 복지관이라는 이 시스템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대체로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거는 네. 우리가 하는 용어가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재가복지 서비스는 어디든지 다 합니다.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유럽 다 하는데 네.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살려줄 수 있는 것 복지 시스템. 그런데 우리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 북유럽은 흔히 지화 자원이 많이 있어서 지화 자원을 가지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시스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우리나라는 지화 자원이 없는데 이 정도로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다. 이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12명이 이건 K 사회복지다. K 노인복지다. K 웰페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로서 정말 자부심 높다는 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얼굴이 네. 행복해 보이시고 뭔가 네. 뿌듯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네. 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나와야 된다, 많이 모이고 얘기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권님께서 굉장히 네. 좋은 장점을 딱 아까 네. 말씀해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획 중이거나 알리고 싶은 또 협회 이슈가 또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수도권 기준에 네. 전철역 옆에서 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역세권? 맞아요. 예. 숲속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 집이 우리 집 주변에 숲이 많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숲세권. 숲세권. 예. 복지관 옆에 살면 뭐라고 할까요? 복세권? 맞아요. 복세권. 복세권. 네. 복지관 옆으로 가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인복지관은 원스톱 서비스, 종합 원스톱. 서비스, 모든 걸 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제공을 받는다라면은 네. 어르신들을 대상화시키는데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노인들이 흔히 외롭고 고독하고 역할이 없고 빈곤하고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빈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역할이 없다. 이거는 복지관을 이용하면은 그렇죠.
최고죠. 3P. 한 번에 세 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복지관 이용하십시오. 네. 자, 이 복세권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땅값 올라갈까봐 또 그쪽에만 걱정이 또 되네요. 아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우리 회장님이 지금 너무 이렇게 복지관과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장님도 시니어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준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십니까? 혹시 앞으로? 제가 이제 정년이 길게 남진 않았어요. 10년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협회장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박수 칠 때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 첫 번째가 네. 그거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세계 평화, 우리나라의 국민과 모든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전쟁이 없기를 전쟁 폐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거. 마지막 하나는 내가 버는 것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사회에 환원을 해서 돈이 없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NGO들에게 어떤 그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 요거 개인의 소망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 협회장님 기도 제목 딱 들으니까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너무 네. 제 일만, 제 기도만 했는데 저도 좀 이게 사회와 때가 국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멋진 기도 제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금세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그러네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우리 시니어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카메라 보시고. 아, 좋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으로 오십시오.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고 친구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전국의 14,000여 명의 직원 여러분, 의사, 네.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 60대, 70대 부모 세대보다 30대, 40대 자녀들의 수명이 짧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노년내과 정의원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약한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최소한 5,000보 이상 걷기 날마다 네.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적은 월급이라도 받은 거 가지고 붕어빵이라도 사서 친구, 가족, 동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그날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 튼튼, 마음 튼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워서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연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 같이 하는 삶, 서로 웃는 삶, 서로 존중하는 삶, 이런 거가 누워서 생활하는 기간을 짧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전국의 300만 회원 어르신 네. 그리고 14,000명의 직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너무 멋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몸 튼튼, 마음 튼튼한 우리 시니어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박노숙 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예쁜 미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자,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